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현입니다. 모두 서로 인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비에서 책 만드는 편집장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시글 월간지 만드는 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지 만드는 강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난 한 달간 나온 책 중에 저희 패널들의 눈에 띈 책, 그 중에서도 함께 나눔직한 새로운 책들을 살펴보는 눈에 띈 책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나온 책들 중 추천할 만한 책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강님, 네, 소개해 주실래요? 예, 저는 그 비아토르에서 나온 나라 권력 영광이라는 책인데요. 예, 밑에 이제 띠지를 읽어보면 버락 오바마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올해의 책 뭐 이렇게 꼽았는데, 그 일단 그 저자는 이제 팀 엘버타라고, 이게 아마 한국어로 나온 첫 책 같아요. 그 애틀랜틱이라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보스턴 쪽에 있는 좀 전통 있는 그 월간지인 것 같은데, 이거 뭐 그 저도 정확한 정보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뼈대 있는 되게 이제 명문 언론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미국의 대학살이라는 이제 공화당과 이제 트럼프 그 어떤 역사들을 다룬 그런 책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른 이제 그 작가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 책도 약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이분이 복음주의권의 이제 목사의 아들인데, 그 이제 아버지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그 교회를 이끄셔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운영해서 중견 교회로 올려놓은 이제 그런 어떤 교회를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고 이제 18개월 만에 이렇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갑작스럽게 이제 그 장례식을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미국의 대학살 이 책을 썼을 시점에 이제 트럼프가 막 이제 부상하고, 뭐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 뭐 트럼피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 책에 좀 비판적인 내용이 있었나 보죠. 그게 이제 아버지 목사님의 이제 갑작스런 장례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막 이제 너 기독교인 맞냐, 약간 이런 식의 뭐 쪽지 같은 것도 이제 받고, 그 목사 아들인데 이제 다 이 슬픔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막 이제 무슨 뭐 다른 이제 그 우리나라로 치면 보수 쪽에 있는 굉장히 극우 쪽에 있는 뭐 스피커가 한 말을 이렇게 듣고 이 책이 되게 이제 엉터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너 그러면 안 된다,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약간 이제 정치적인 갈등인 거죠. 그 갈등이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그 정치적인 갈등이 정치적인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분열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현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왜 이제 그렇게 되었는지, 왜 트럼피즘이 이제 그 백인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급부상해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시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역사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뭐 취재하고 뭐 약간 이제 기자답게 좀 정리한 책인데요. 그 저는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도 이제 교회가, 제가 있는 교회도 이제 그렇게 막 진보적인 교회는 아니다 보니까 뭐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예전 한창 이제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 시절에 뭐 문재인 대통령 갈등이 있을 당시에 막 그 이야기들 막 가짜뉴스도 오가고 막 이제 막 이래저래 혼란스러운 이제 그런 국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모습이 약간 이제 미국에서도 그 좀 한 차례 좀 많이 휩쓸고 지나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들을 잘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역사를 이제 제리 폴웰이라고 저 리버티 대학교 그 총장이었던 이제 그 분의 어떤 이제 그 복음주의권에서 그 저쪽 공화당을 밀기 시작한 그 역사 뭐 그런 것들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제 그 재밌게 읽으려면 재밌게 읽을 수는 있는데 그 우리에게 뭐 엄청 익숙한 역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 처음에 제가 읽을 때는 구조 같은 게 한눈에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번째, 그러니까 뭐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않았는데, 왜냐면 이게 거의 한 700쪽 넘어가는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 본 걸 이제 중간에 내용을 본 다음에 다시 보니까 이게 구조가 좀 잘 짜여진 책이긴 했구나. 근데 그 내가 이제 미국 상황을 그렇게까지 잘 알지 못하니까 이런 구조들이 잘 보이지 않았구나 싶었는데,
좀 복음주의 어떤 이제 여러 모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나오고 얘기들이 그러니까 도덕적 다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들이 미는 어떤 이제 도덕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이제 그 좀 위선적으로 바뀐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지지하는 후보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좀 도덕적인 이제 비판들이 좀 많이 있긴 했는데 뭐 그런 걸 보면 이제 어떤 트럼프의 전력을 보면 그 도덕을 이야기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전혀 지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제 그런 걸 무시하고 지지하게 되었는가? 왜 그런가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나 궁금하던데. 그냥 뭐 정치적인 전략 뭐 이런 헤게모니를 획득하려는 이런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힘이에요, 힘. 그래서 그 힘을 그 보이는 힘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은 아닐 것인데 그렇게 이제 변질돼 버린 복음주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슬퍼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담은 내용인데 그냥 그 추천할 만한 부분들은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이슈 때문에 자기의 그 모교회 같은 곳이 분열이 일어나고 막 이제 그런 그 실감나는 현장들이 막 이제 눈에 그려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그 라비 제커라이어스인가 그 되게 이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책이 몇 권 나오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잘 몰랐던 그런 저자였는데 그 분의 어떤 춤은 그게 굉장히 이 미국 사회에서 엄청 컸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또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 이제 보니까 그 가정 폭력의 피해자 여성이 있었는데 그 이제 그 남편을 감싸주지 않았다고 그 여성을 이제 교회에서 내쫓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더라고요. 네? 예, 교회에서 이제 그 피해자를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게 어떻게요? 그 7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워주지 못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진짜요? 예, 그게 돼요 그게?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고 거기서는 그렇고 그게 이제 그 한국에는 엄청 알려지진 않았는데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한번 다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묻히고 말았는데 왜냐면 이제 한국계 장로가 그 변호사셨던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교회가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너 사임하든지 문제 제기 안 하고 덮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이분을 사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사화로 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는가? 그러니까 그 존 메가더 목사도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분을 누군지 잘 모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사실 이제 뭐 개혁주의 라인제이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죠. 저자분이시죠. 예, 많이 읽으시고 책도 많이 나왔고. 네. 예, 저도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저도 좀 옛날에 좋아했어가지고 예, 그 거의 그냥 이제 설교 준비가 이제 그분 우선이어가지고 나에게 설교 준비할 시간 뭐 40시간 주는 걸로 여기 그 설교 준비만 이제 전념하는 걸로 그 목회 그 교회 계약 그 목사로서 이제 계약을 하신 걸로 제가 그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근데 그런 7일은 하셨네요. 뭐 그 교회는 운영이 되니까요. 다른 7일 안 하시고.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짚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명백히 모순적인 건데 상황인 건데 왜냐면 그 도덕적인 가치 뭐 성경 이야기 뭐 낙태 이슈라는 여러 가지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이제 그 다 똑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한쪽은 눈을 감는가 뭐 약간 이제 그런 또 모순점들 같은 걸 지적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아무튼 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상당히 좀 그 와닿았던 측면들이 있고 근데 어떤 결론을 명확하게 내주진 않아서 그 부분이 좀 답답하긴 했습니다, 솔직히. 엉망진창이라는 뜻인가요, 그냥? 약간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신앙에 있어서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정치의 문제, 그러니까 정치를 뭔가 힘을 가지고 뭐 계속 문화 전쟁을 벌이고 이런 짓거리는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들인 건데 아무튼 주제 자체가 그래도 그 우리나라에서 좀 읽힐 법한 주제이긴 한지 이게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저 경향신문 이런 데서 다루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알라딘 들어가 보니까 판매 지수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는데 뭐 근데 뭐 아무튼 많이 제가 볼 때는 좀 얘기될 책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선은 누가 됩니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거 가지고 그 갑자기 생각난 게 지금 그
제가 또 어떤 모 신문의 그 독자위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 그거 관련해서 한국 언론 전체가 좀 반성을 해봐야 된다. 왜냐면은 한국 언론들이 주로 이렇게 보통 보고했을 때 불과 제가 보기에 제 기억 속에 분명히 해리스가 우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논조가 바뀌어서 며칠 전부터 이제 막 경합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시 검색을 막 해보고 딴 데를 좀 보니까 그 경제계통에서는 단 한 번도 트럼프가 이길 거란 걸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이미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가 아는 뉴욕 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사실은 민주당 계열이고 거기는 언론사가 특정 당을 지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 하고 그거에 유리하게 이제 캠페인을 벌이는 걸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는데 국내 대부분의 주요 일간지가 그걸 너무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리스가 유리한 것처럼 하고 근데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뭐 대한민국은 굉장히 독특한 또 미국의 굉장히 많은 것을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고 그런 만큼 뭐 당연히 그러면 트럼프가 너 트럼프 좋아하는 거냐 그게 그게 아니고 현실을 냉정하게 정직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볼 때 좀 너무 좀 호도된 게 아닌가 그런 거를 지적한 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다시 한번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여기 얘기하는 것 중 하나는 이제 미국을 숭배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미국을 숭배하고 그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제 아마 한국의 어떤 그런 그 문화적인 정서나 느낌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막 이제 막 목사님이 수정헌법대로 설교를 안 하신다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어떤 수정헌법이요? 수정헌법대로 설교를 안 한다고 그런 문제 제기하면서 떠난 교인도 있었다 그러고 하여튼 뭐 보면서 아 이게 좀 확실히 이제 뭐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라는 이제 그런 이제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죠. 네, 약간 네네.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냥 이제 그 봤을 때 좀 흥미로웠던 지점 중 하나는 사실 복음주의라고 네. 불리는 어떤 그 라벨링이 그 2016년 이후로 상당히 좀 이제 부정적 어감으로 달라져가지고 네. 복음주의라는 명칭을 달고 있던 단체들이 막 복음주의라는 명칭을 바꾸고 막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보면 여기도 이제 좀 온건 보수를 지향하는 이제 복음주의 장로교가 이제 복음주의라는 이름을 뗄까 말까 뭐 이렇게 고민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름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주의 쪽에 있는 이 잡지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뭐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도 좀 나름 보수라고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형도에서는 좀 약간 왼쪽으로 보시겠죠. 그래서 어떤 댓글 보니까 복음주의랑 이 책을 소개한 그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이었는데 복음주의랑 좌파는 답 없다. 복음주의라 뭐라냐? 좌파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신선하네요. 굉장히. 약간 이제 네. 저희도 나름 이제 복음주의 좌파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 복음주의가 이제 경멸화가 됐군요. 복음주의도 답이 없고 좌파도 답이 없다 뭐 그런 댓글 하셨는데 예. 복음주의라는 말 자체가 지금 근본주의 옛날 근본주의로 생각하듯이 그럼 근본주의는 여전히 근본주의고요. 그렇겠죠? 약간 차이가 없어진 거 아닌가요? 정치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부끄러워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를. 그래서 뭐 그 로널드 사이더 같은 경우 이제 뭐 복음주의 정치 행동 그 사회 행동이었나? 그 단체 명칭은 기독교 사회 행동이 뭐 크리스천 사회 행동이 뭐 그렇게 바꿨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그 좀 우리나라 문화에서 얼마나 잘 읽힐까 싶은 부분은 있고 그러니까 막 좀 흥미롭게 보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비아토르 출판사에서 그 이 책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한 게 이 책의 출간 여부를 두고 고민했던 지점은 기독교 서적으로는 지나치게 정치적이었고 정치 서적으로는 지나치게 종교적이라는 점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근데 이 책에 약간 한국 버전을 쓰면 재밌긴 하겠네요. 왜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 형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기는 다 주저하고 근데 이제 다들 출판사 보고 다잘 재밌다. 그런데 너무 이제 재밌다. 판매는 어떻게 담보할 수 없으니까. 네네. 아니 그런 걸 좀 잘 아시는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쓰면 살아있는 분들에게 다 욕 먹을까 싶어가지고 그쵸, 쓰기가 그쵸. 힘들다고 네, 네, 뭐 네, 그런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전 직장에서 예전 대표님이 리버티 대학교 출신이셔가지고
제리 파렐에 대해서는 많이 듣긴 했는데 아 이게 확실히 미국에서 진짜 먹히는 이름이었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읽으면서. 지금까지 강님의 눈에 띈 책 나라, 권력,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매달 이렇게 새롭고 좋은 책들이 출간되는 것에 얼마나 많은 분들의 꾸준한 수고가 들어있는지 생각하면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좋은 책 출간해 주신 출판사들에 또 꾸준히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현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비아 유튜브 채널과 복음과 상황 유튜브 채널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을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